안녕하십니까, 여러분. AI 엣지 시스템 현장 설치 관련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제목은 설치 공사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건데요. 핵심은 쉴드 관련된 내용이에요. AI 모델을 개발하시는 분에게 뭐 접지, 전원, 그라운드, 쉴드 다 하나같이 저 공룡 몸 안에 있는 주제들 전부 다 생소한 주제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실드를 꼽았는데요. 만약에 실드가 잘못되면요, 번개가 쳤을 때 그 번개 에너지가 타고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엣지 AI 시스템 몽땅 다 태워버릴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주제를 골랐습니다. 볼까요? 한번. 우리 그 AI 엣지 시스템을 현장에 설치하는데 사실은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공사, 그 다음에 우리 엣지 AI는 사실은 대형 공사 아니거든요. 소형 공사예요. 그러면 대형 공사는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엔지니어링 회사들, 큰 대형 건설사 안에는 당연히 엔지니어링 파트가 들어가 있지요. 뭐 도면을 검토하고 설계도, 공사 절차 뭐 이런 것들을 쭉 그 사전에 조사하고 계획하고 하는 부분들을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런 설계 조직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공사 스코프, 업체 간의 공사 분야별로 어디까지는 누가 해야 하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기준을 사실 명확히 제시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엣지 AI 시스템은 그게 공사 규모가 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이 기준을 잡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공사는 당연히 큰 공사든지 작은 공사든지 각각 업체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지요. 네,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큰 공사는 기준이 있어요. 도면이나 시방서나 검사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이 작업을 하고 이거에 따라서 검사 통과해야 돈을 받아요. 근데요, 작은 공사는요, 자기들이 각자 알아서 해요. 나 CCTV 설치, 나는 전기, 나는 센서.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검사하고 작동하기만 하면 오케이. 그 여기 시스템 전체 작동은 자기들 관심 없잖아요. 자기들은 CCTV만 작동 잘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것만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것은 오케이 했는데 얘들 이것들은 묶는 선이거든요. 시스템과 시스템, CCTV하고 엣지 AI, 센서하고 엣지 AI를 묶는 연결하는 선로예요. 이 연결 선로는 누구도 책임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선로에서 예를 들어서 영상이 들어온다. 영상만 들으면 오케이. 또 뭐 있어요? 센서 오케이, 센서 신호 들어온다. 그러면 그걸로 오케이. 그러시죠? 그런데 영상이 들어왔다고, 센서 값이 들어왔다고, AI는 항상 100% 센서가 정확하게 작동해야 AI 추론이 정확하게 작동하잖아요. 그죠? 비 오는 날 안 들어오고, 번개 친다고 안 들어오고, 바람 분다고 안 들어오고, 현장에 어떤 모터가 돈다고 안 들어와 버리면 AI는 허구한 날 안 돌 가능성이 자꾸 증가하잖아요. 추론이 안 될 가능성이. 그러면 누구 돼요? AI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원인이에요. 이놈 때문에. 결국은 누구한테 책임이 가요? 네. 이 AI 시스템 공급한 쪽에 책임 가요. 당신네들이
전체 책임을 졌으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조치를 하시오. 이래 나온다고요. 근데 AI 개발하는 사람이요. 엣지 AI 시스템 납품하는 사람이 신이냐고요. 저 모든 걸 다 알게 모르잖아요. 다 알 수도 없고 또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요. 요런 공백이 있어요. 이게 아, 모델링 하시는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업계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구조적인 문제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실드선이요, 여기다 그냥, 여기다 내가, 여기 보이시겠지만, 이 부분이 실드선이라는 부분이에요. 저기, 메쉬 그물망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또 반딱반딱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그게 실드 부분이거든요. 흔히 우리가 보는 부분은 이 외피 부분은 그 고무 재질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근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 저 실드 선 요 있죠. 여기 원래 이 부분을 어떻다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실드 접지에다 연결해야 하는데 안 했잖아요. 저게 저도 그랬으니까 몰랐을 때는 전 실드는 그냥 실드 케이블이 비싸거든요. 일반 저 실드 없는 것보다 실드 없 그래서 실드 왜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잘라버리죠. 그리고 예쁘게 저렇게 신호선만 연결을 해 놓죠. 이랬을 때 이 현장에 이 막 이 번개 찌직 빠직빠직빠직 하는 이런 표시 보이죠? 이런 거. 이게 현장에서 들어오는 노이즈에 이렇게 막 들어오죠. 사방팔방. 이 노이즈가 먼저 저 신호선을 공격하기 전에 실드 부분에 유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일종의 빨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드 선의 전압 레벨은 낮고 저 노이즈의 에너지 레벨은 높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이 실드 선의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드 선에 빨려 가지고 실드 접지로 흘러가는 것이 이게 실드의 원리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EMI라든지 다양한 노이즈들이 빨려 나가야 하는데 실드 접지가 안 됐으면 노이즈가 갈 곳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지글지글지글하고 선에 영향을 미치죠. 특히 이 내부 실드 안쪽에 들어가는 이 신호선들 여기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요. 결국은 이 기준 전이가 흔들려요. 이 신호선들이 전부 다 흔들려요. 그러면 깔끔하게 디지털 신호는 1 또는 0이잖아요. 근데 이 실드 선의 기준 전이가 흔들리면 뭐 1도 아니고 0도 아닌 그런 상태를 왔다 갔다 하죠. 아리까리하게. 그러면 그것들이 전부 다 우리 디지털 처리 시스템에서는 타임아웃이 나왔다든지 프레임 드랍이 발생하다든지 이런 통신에다가 나온다든지 이런 현상으로 보이지요. 결국은 저게 노이즈나 뭐 문제처럼 보이지 않고 현상은 이 엣지 AI 시스템에서 자꾸 이게 에러가 증가합니다. 통신 에러가 나옵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화가 와요. 엣지 AI 시스템을 공급한 회사에게 전화가 와요. 고객은 모르잖아요. 저 선 내부에 뭐 저런 노이즈가 어떻게 꼈는지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몰라요, 저거. 이게 전부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최종적으로 에러가 나오고 프레임 드랍이 발생하고 뭐 인식률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AI 공급한 쪽에다 연락을 해요. 결국은 누가 책임이냐면 AI 공급한 쪽에 책임을 물어보게 되지요. 결국은 AI 시스템을 공급한 쪽이 책임을 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은 그러면 사전에 그 시스템이 제대로 설계가 됐고 이 노이즈 대책이 제대로 됐고 이 실드를 접지하는 방법이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를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잡아서 죽여야 돼요. 일단 공사하고 나면요 전부 다 피복이
입혀져 있고요. 그 위에 다시 커버가 씌워져 있고요. 해가지고 또 현장은 빗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타이트하게 밀봉돼 있고요. 그걸 다 뜯어가지고 체크하는 건 너무나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이 문제들이 짚어져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 나쁜 공사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업체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실드는 어디에다 접지해 주세요라고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그거에 따라서 검사를 해야 돼요. 공사가 됐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실드 접지 확인해 보고 오케이 하고 돈이 나가야 한다고요. 이번에는요. 이 앞에서는 실드를 안 잡은 거, 연결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또 반대로 이쪽 실드는 여기다 연결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 실드는 또 여기다 연결했어요. 양쪽에다 다 같이. 이래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무지막 지역에 센 낙뢰가 발생한 거거든요. 현장에선 낙뢰 발생하는 건 당연해요. 여름철에 특히. 그러면 그 낙뢰가 직접 우리 시스템을 때릴 수도 있지만 그 주위에 있는 그 주위를 때려서 결국은 그 주위 지면, 이게 지구의 표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국부적인 지면의 전압이 몇백 볼트씩 올라가요. 그러면 그 전압에 의해서 그 강력한 전압이 거꾸로 쉴드를 타고 우리 시스템까지 기어 들어와요. AI 시스템까지. 그러면 AI 시스템은 이 낙뢰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3만이잖아요. K니까. 암페어잖아요. 이거 무지막지한 에너지예요. 이런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 쪽으로 기어 들어오면 이 전자 부품 소형 전자 칩으로 이루어진 엣지 AI 시스템이 견딜 수가 없다고요. 칩이 타버리거나 부품이 파괴되거나 이래 돼가지고 망가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래가지고 비가 오고 나니까 번개치고 나니까 우리 엣지 AI가 타버렸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AS 해줘야잖아요. 시스템 공급한 회사에서 워런티 기간 내에 있다라면.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실드 잡는 이런 이건 미안하지만 공사하시는 분들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사하시는 분은 자기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 나는 그 기준 그대로 정확하게 공사할게요. 이게 공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이에요.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은 게 잘못이에요. 상대적으로 공사하시는 분의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여기 양쪽에 실드를 잡아야 할지, 잡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한쪽만 잡아야 할지, 자기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들이 엣지 AI 쪽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현장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오직 저 두 개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공사하시잖아요. 그죠? 이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쪽이 아는 잘못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엉터리 공사를 볼까요? 이것도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요. 여기 실드 부분요. 이 실드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기존의 그라운드에다가 같이 물려놨어요. 그라운드 사실 빨간색이 아닌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이 연결돼 가지고 그라운드 이렇게 연결됐죠. 그죠? 여기 그라운드잖아요. 6번. 네. 연결됐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기에 여기 안 보이지만 이거 어떤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실드에. 외부에서 들어온 저 노이즈는 이 외피는 당연히 통과해요. 플라스틱이니까. 고무재질 이런 걸 통과한 다음에 이 실드에 걸려요. 실드에 빨려 들어가는데 그 빨려 들어간 노이즈가 거꾸로 그라운드를 타고 흘러와서 이 그라운드 여기 전위가 예를 들어서
원래는 뭐 그라운드가 이렇게 깔끔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이. 근데 저 노이즈가 그러면 여기에 뭐 이따위들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라운드 전이가. 그라운드 전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깔짝깔짝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얘는 이런 거잖아요. 여기 디지털은 여기가 하이고 여기가 노라고 그래요. 여기 두 개 사이에는 전이는 몰라요. 이게 하인지 노인지 이 중간 사이는 없는 게 디지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하에도 범위를 주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에 들어오면 나는 하이로 인식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노로 인식할 거야. 전압의 범위를 주죠. 그래서 그 범위 안에 들었을 때는 하이, 위에 있을 때는 하이, 밑에 있을 때는 노, 이 중간에 있을 때는 사실은 디지털 칩들도 판단하지 못해요. 그게 하인지 노인지. 그런데요, 이 중간중간에 하는 전위를 불안하게 하는 놈들이 하이도 아니고 노도 아닌 이런 애매모호한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어떤 놈은 노이즈가 예를 들어서 이따위로 이렇게 왔으면 얘는 순간적으로 여기는 하이로 인식되는 거예요. 이런 그라운드 전위가 흔들리면 그 신호선의 그 흔들림의 영향이 그대로 영향을 받고 결국은 그것은 오류값, 센서 값의 1이 0으로 바뀌고 0이 1로 바뀌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요거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그냥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아 저럴 수 있겠다라고만 감만 잡으셔도 충분합니다. 저렇게 오류 현상을 일으키면 결국은 타임아웃이나 프레임 드랍이나 뭐 극악 무도하게는 장비가 리셋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결국은 저런 현상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에서 통신 드라이버가 타임아웃이 발생한다 뭐 이런 형태 에러율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러면 결국 그놈은 AI 추론 엔진의 인식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실드를 아예 안 묶어버리거나 아니면 극악무도하게 양쪽에 묶거나 아니면 실드를 엉뚱하게 그라운드하고 같이 묶어버리거나 이 잘못된 공사예요. 이런 건 이렇게 공사를 하지 마세요 라고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공사한 거예요. 자, 방금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어요. 실드하고 그라운드를 묶었잖아요. 여기 실드하고 그라운드를 묶었는데요. 만약에 실드하고 그라운드하고 묶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드하고 그라운드는 같은 게 아닌데 흔히들 착각을 해요. 실드나 그라운드나 레벨이 항상 뭐 테스터나 이런 걸로 찍어보면 거의 0V 근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접지 저항 측정하는 장비도 있어요. 그걸로도 이렇게 해보면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이러니 실드하고 그라운드하고 비슷하게 취급을 한다고요. 평소에 전압이 떠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같은 걸로 오해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라운드는 DC 0V는 파워 서플라이에 파워 서플라이 유니트 요 놈에서 전기가 공급돼 가지고 그놈이 다시 누구로 가냐면요 한전 변압기로 가요. 우리는 주로 교류는 한전에서 받아 먹으니까요. 한전 변압기로 가서 한전 변압기에서 다시 중성선 그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거기서도 이렇게 저기 지전유하고 연결돼 있어요. 어쨌든 뭐 110V가 됐든 220이 됐든 이 전압이 파워 서플라이로 해가지고 띄고 오면 파워 서플라이에서는 이 그라운드 선하고 뭐 플러스 선이 하나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플러스 선 이게 뭐 DC 24V가 될 수도 있고 뭐 5V도 될 수도 있고 파워 서플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여기에 우리 장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치가 전기를 먹고 일을 한 다음에 일을 하면 여기 내부적으로 이 파워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라운드로 흘러가는 형태라고 이렇게 점점점 아유 점이 잘 안 찍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라운드로 간다고요. 모든 에너지는. 그래서 에너지는 하이에서 로우로 흘러가잖아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물로 흘러만 간 같이. 그래가지고 한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개념이에요. 이 돌아가는 개념, 전원이 돌아가는 경로다. 그게 그라운드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는 경로가 깨끗하면 전압이 0볼트가 될 거고요. 이 돌아가는 경로가 좀 저항이 있고 그러면 막 0.1볼트, 0.5볼트 이렇게 미약한 전압이 떠요. 이게 절대 0볼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실드는 아까 앞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전작의 노이즈를 들어오면 그라운드 그런 신호선에 가기 전에 나한테 걸려라. 그래서 그럼 걸리는 놈을 확 해가지고 어디로 빼버려요? 실드 접지라는 놈. 이것도 역시 땅바닥에 접지봉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이 실드 접지봉으로 여기는 노이즈를 잡아다 죽이는 곳이에요. 이게 실드예요. 전류가 평상시 흘러가는 경로가 아니에요.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 놈을 잡아먹는 놈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말고 유함접지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개념 비슷해요. 결국은 요놈도 이렇게 지구 전이하고 연결된 접지봉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단지 얘는 어떤 캐비넷이나 이런 데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어떤 전자 회로나 전기 장치가 있어요. 요놈이 고장 나 가지고 만약에 빠직빠직 해 가지고 전기가 일로 누설되면 이 누설되는 전기를 지구 접지로 안전하게 빼버리자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220볼트가 누설됐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 220볼트 상태에서 사람이 손을 대면 얼마나 찌릿거리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이걸 이 접지로 처리해 놓으면 220이 누설됐더라도 이오리로 해서 대부분 빠져나가니까 적어도 여기가 220이 아니라 뭐 20볼트 뭐 10볼트 뭐 이런 식으로 낮게 뜰 거다 이거죠, 전압이. 그러면 사람이 되더라도 어우씨 이 느낌이 좀 이상한데 하는 정도지 사람에게 데미지를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유함 접지의 개념이에요. 보호 접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탁기, 냉장고 다 이런 접지선이 있어요. 그거 저렇게 수도관에다가 연결해 놓으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어스는 이건 아주 얘 때문에 전용적으로 있어요. 저기 어스 왜 저기 요렇게 안테나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굵은 케이블로 건물 위에 옥탑 위에 높은 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찌찌직 하며 여기를 때리라고. 그러면 이건 낙뢰를 일부러 이쪽으로 유인하는 장치예요. 낙뢰가 되면 다른 데 때리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러니까 거기 때리지 말고 이 필요침을 때려라. 그러면 이 필요침을 때리면 얘도 지구 여기다가 어스 시켜버렸죠. 아주 엄청 굵은 케이블이에요 이거. 저 많은 에너지를 지구에다 얼른 돌려보내야 하니까. 그래서 그게 어스예요. 필요침이라고 그러죠. 낙뢰를 피하는 침이라는 거예요. 피하다는 거예요. 낙뢰, 뇌자 쓰죠. 자, 그런 개념이에요. 실드는 그라운드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시죠. 실드 모양 보시죠.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여기 메쉬 실드층 메쉬망이 뭐 블레이드라고 돼 있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 안에 다시 그 알루미늄 호일층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중으로 돼 있고 거기에 이 실드 선을 연결할 수 있는
도체까지, 저 신호선까지 같이, 드레인선까지 같이 이렇게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드레인선에 케이블 굵은 걸 연결해 가지고 접지, 실드 접지로 빼는 것이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그 뭐 아주 질긴 그 어, 폴리머 물질이에요. 그래서 강성을 유지하고 또 이 선들 사이에 전도를 방지하고 뭐 이런 형태죠. 음. 이건 단면도지요. 그죠? 그림이 좀 AI가 그려준 그림인데요. 사실은 엄밀히 보면 조금씩 틀려요. 그냥 대략적으로 모양만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걸 그라운드라고 말도 안 되는 그라운드라고 써놨어요. 이런 모양입니다. 선들도 빨갱이들 둘 뭐 이렇게 아니에요. 각 선들 모두 다 컬러가 다 달라요. 모두 다 달라요. 같은 컬러가 없어요. 통상은 이 녹색 얘가 GND 선입니다. 통상. 그러면 아까 양단 접지 요놈이죠. 여기도 여기도 묶고 여기도 묶고 양쪽에 묶은 거 양단 접지요. 양단 실드, 양단 실드, 양단 실드. 양쪽에 물린 거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절대 이거 항상 쓰는 거 아니에요. 쓸 때가 따로 있어요. 어떤 때만 쓰면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써요. 고주파, 인버터, 막 이런 것처럼 그 안에 고주파가 엄청 많은, 노이즈가 엄청 많은 경우에 그걸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써요. 그 인버터가 작동하거나 그런 경우는 그런 환경,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은 외부에서 낙뢰가 발생해서 거기까지 쳐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또 산업용 네트워크, 뭐 캔 통신 같은 거 있잖아요. 차량 내부에서 쓰거든요. 차량 내부는 낙뢰가 침범을 못해요. 우리 저기 차가 번개 맞았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차는 그 내부와 외부와 대전 상태에서 사실은 번개 입장에서 보면 중성으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구면 음성으로 보니까 지구 쪽에서 높이 올라와 있는 나무라든지 큰 높은 건물이라든지 피리침이라든지 여기를 때리지, 뭐 음성으로 된 놈 때릴, 전기는 양성이니까요. 음성으로 때릴 놈이 많은데 하필 차에 많은 도로에 지상에 이렇게 주차되거나 돌아다니는 차는 번개 입장에서는 중성으로 보여요. 그래서 잘 못 때려요. 그러니 차 안에 들어있는 장비들은 인버터 구동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엄청 그 노이즈 EMI 환경이, EMI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캔 통신을 쓰는데 그 캔 통신에서는 쉴드를 양쪽 접지를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요. 이렇게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대부분은 한쪽만 접지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요. 쉴드는. 그럼 한쪽만 접지하는 방법이요. 편단 접지. 잘 안 쓰는 용어인데 편단이라고 AI가 저렇게 얘기를 하던데, 한쪽만 잡아요. 어떻게 잡았냐면 여기 이쪽만 실드 잡았네요. 이렇게. 여기 그림엔 안 보이지만 사실은 요놈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시죠? 예. 그러고 보면 외부에서 저 노이즈가 이렇게 겨 들어와도 이것들이 전부 다 저 실드 부분에 빨려 가지고 결국은 여기에서 실드 접지로 빠져나간다는 그림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실드를 해서 그라운드 신호가 흔들릴 가능성을 줄여준다예요. 이 쉴드의 목적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노이즈가 쉴드에서 다, 쉴드가 원래 보호막, 방어막 이런 뜻이잖아요. 쉴드. 이게 외부에서 들어온 노이즈가 저 쉴드망에서 다 걸려가지고 보호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디에 써요? AI 쪽 센서나, 원래는 이 실드는 센서나 계측, 제어 뭐 이런 쪽에 쓰는데요. 엣지 AI 시스템이 나오면서 과거 전통적으로 써오던 그 개장, 제어, 계측에 사용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AI 시스템도 사용함이 당연하다. AI 시스템은 일종의 제어 시스템하고도 비슷하거든요. 맞잖아요. 저 피지컬 AI 하면 AI가 지가 판단해 가지고 결국 무슨 액션까지 취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넓은 범위의 제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가장 오해되는 거. 접지는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여기저기 노이즈가 있으면 그걸 다 갖다 접지선에다 다 물려요. 다 물려요. 이렇게. 이것도 물리고 저것도 물리고 다 거기다 물려요. 그래가지고 다 묶으면 접지했다 했으니까 안정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모두 대부분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곳에 묶으면요, 한 지점에 묶이면요 영향받아요, 서로. 그래가지고요 엉망진창이 돼요. 뭐가 있죠? GND 그라운드가 이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드가 있고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보호 접지는 뭐 많이 보지 못했을 테니까 보호 접지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문제가 있다고 여기 접지봉 하나가 있다고 치고 여기다 대고 이것도 물고 여기다 대고 이것도 이렇게 다 여기다 연결해요. 노이즈 있어? 그럼 접지했다 해 묶어버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요구하는 접지예요. 그라운드예요. 여기가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면 우리 소프트웨어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실드는요, 원래 흔들리는 곳이에요. 여기는 노이즈가 있을 때마다 항상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그라운드는요, 미안해요. 이거 지워지나? 어디 보자. 이거 안 지워지는 거. 이 그라운드는요,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미안. 이거 지워요, 지워. 실드는요, 항상 이런 상태, 이런 상태. 파워 보호 접지요.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어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상태를 유지해요. 계속 문제가 있을 때 없으면 다시 깔끔 이런 상태 유지해요. 완전 성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 묶어놔요. 그러면 기준전 우리 GND예요. 기준전이가 흔들려 가지고 모든 연결된 장비가 전부 다 흔들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AI 시스템에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이런 거, 이것들, 노이즈, 서지, 이런 것들이 오면, 이것들은 실드에 당연히 들어오지요. 실드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실드 접지를 빼야 하는데, G에다 묶었으면, 그라운드 선까지 흔들리죠. 그라운드 전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 소프트웨어 에러 나지요. 그죠? 소프트웨어 에러는 당연히 버퍼가 시간대 들어오지 못하고 에러 났으니까 니트로야 할 거잖아요. 그러면 버퍼 지연 발생하죠. 그러면 지연 발생은 AI 입장에서는 AI 엔진은 계속 주기적으로 진행되는데 타임아웃 걸려가지고 프레임 빠졌지요. 드랍 됐지요. 그러면 추론 주기 흔들렸죠. 그죠? 그러면 판정이 불안정해지죠. 이런 문제들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설치 후 안 돼요. 설치 전이에요. 설치 전에 해서 수정 가능성 체크해야 하고, 그거 기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들어야 하고요. 낙뢰 구조, 보호 구조 어떻게 할까 다시 검토해서 정확하게 해야 하고요. 공사업체 이거 안 하면 책임온다. 우리 돈 못 줍니다. 범위 정확하게 명시해야 돼요. 만약에 설치 전에 이런 정확한 내용이 해가지고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대로 가가지고 모든 공사가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서로 싸울 일만 늘어나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거 수정하려면요, 당연히 업체에서 돈 들라고 그러죠. 자기들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요, 당연히 지연 발생하죠, 프로젝트. 만약에 이런 것들이 늦게 발견됐어요? 그러면 AI 시스템 불완전하다고 우리한테 크램 잔뜩 걸린 다음에 시간 잔뜩 까먹고 돈 까먹고 해가지고 결국은 저것이 원인이 됐다라고 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에이고, 설치 전에 검토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저한테 요구하는 거 아세요? 들립니다. 이거 나 AI 개발자인데요. 또는 AI 프로젝트 담당자인데요. 나 그거 책임지는 PM인데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을 지금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한다고. 못 하시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분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저라고 AI가 그렸어요. 저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제가 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다 이거죠. 전반적 경험도 대충 한 30년 이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검토를 사전에 좀 하자. 검토를 사전에 해서 문제를 좀 작을 때 잡자. 사고 치기 전에. 이게 제 이 두 번째 영상의 주제입니다. 아, 참 범상치 않은 재밌지도 않고 좀 아주 생소한 용어들, 어려운 내용들인데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